저는 민주주의적인 절차로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에요. 왜냐면은 딱 저희가 여아 간별 납태 세대고 인구수가 70만 명 이상 차이가 나요. 남성과. 네, 그래서 정말 갑자기 모든 여자들이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각성을 딱 해서 페미니스트로서 각성을 딱 해서 오로지 여성의 이익만을 위해서 계급 투표를 한다고 해도 져요. 못 이겨요. 1인 1표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거에서 이기려면은 제도권 정치를 넘어서는 차원에서의 것들이 필요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분야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또는 그 당사자성이 없는 사람들까지를 끌어올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가능할까? 저도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왜냐면 그 김민웅 씨 사건을 보면서 보니까 제 타임라인에서이기만 합니다만 어쨌든 남성들이 발언을 많이 하고 제가 막 이거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전에는 한 명의 남성도 반응하지 않았어요. 그런 글에. 근데 어쨌든 이 국면에서는 남성들이 맞다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얘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고 그럼 페미니즘 정치는 오늘도 저희 PD님이랑 얘기했는데 페미니즘 정치의 주체들이 남성 스스로 난 페미니즘 정치를 지향하는 주체야라고 하는 남성들이 더 많아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. 쉽지는 않지만 하지만 지향할 수밖에 없고 플러스의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담은 한 2, 3년 전까지도 이제 젊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정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권 혐오가 되게 컸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막 때가 되면 주기마다 한 번씩 민호에 공격하고 누구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트위터에 돌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요번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. 어쨌든 한 깃발 아래 모였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봐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정도를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 저 이 얘기에 동의하거든요. 인구가 너무 작아요. 그게 너무 큰 문제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권력이라는 걸 만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이제 온 거죠. 이 네트워크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다양성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민중의 파워 너무 필요하고 그 민중의 목소리를 받아 안아서 언어화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필요하고 이 시민단체와 연계되어서 이걸 정책으로 전환시킬 정치 세력이 필요한 거죠. 이것들 되게 긴밀하게 연결해서 돌아갈 때야 사실 우리가 이 결과로 봤었던 것이 예컨대 이제 N번방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실제적인 변화가 생기고 하는 것들이 사실 여기 중에 어느 한 단계가 없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거거든요. 근데 그랬을 때 이 중간에 있는 여성단체의 역할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믿어주고 근데 그것을 이제 정치인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. 그러니까 제대로 견제하고 뭘 하고 있는지 잘 보면서 지원하고 지지해주는 이런 게 되게 필요하겠다. 그래서 저는 최근에 트위터에서 본 것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나라는 이름을 쓰는 계정을 가지고 연구자시기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. 거기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선결제 되게 좋은데 아름답고 중요한데 선결제 할 돈을 이제 여성단체나 시민단체 후원금으로 돌리는 거 어떻겠냐. 그러니까 광장에서 뜨거운 밥 한 끼를 먹는 건 너무 나누는 건 너무 중요한 마음이지만 이 광장의 그 마음을 세력화할 수 있는 건 시민단체가 없으면 안 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권혐오를 없애고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도 좀 했었어요. 저는 권혐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권혐을 하는 것을 맥락도 있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그 성폭력 2차 가해 또는 그 성폭력 가해자들을 속아내지 못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아무리 민주당이 박지원을 영입했으면 뭐해요? 제대로 쓰지 않고 있잖아요. 여기에서 이미 학습을 한 거죠. 내가 이 사람들 믿어봤자 그리고 내가 이들을 지지하거나 후원을 해봤자 그게 성폭력 가해자의 변호사비로 쓰인다면 저도 좀 비슷한 생각했는데 저도 이번 광장에서 좀 희망을 많이 본 편이긴 해요. 저도 20대, 30대 여성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도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김민웅을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것도 전 되게 특이한 경험이었어요. 옛날에는 처음 하는 경우. 네, 그러니까 옛날에는
아, 저 사람도 저러고 있네로 이렇게 넘어갔거든요. 저도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타성이 젖어 있었던 거죠. 그런데 이번에 내려가는 거 보고 아,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, 얘기하면 내려가기도 하는구나라고 좀 변화를 느꼈던 것 같은데, 아까 이제 단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선결제 문화 이번에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.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. 왜 저분들은 선결제를 냈지? 집회를 열면 돈이 필요하니까 보통 그런 비상행동이나 아니면 그 집회를 개최하는 뭐 민주소음이나 단체나 이런 데 기부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왜 저분들은 선결제라는 걸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거는 시민단체에 대한 약간의 그런 부정적인 인식?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그럴 수도 있고.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게 진짜 핵심적인 이유였다고 생각해요. 제가 제 돈을 낸다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이 단체 또는 이 집회 주체에게 줬을 때 그게 성범죄 가해자의 변호사비로 쓸 가능성이 있다면은 차라리 선결제를 해서 그 자리에 가는 여자들 내가 밥 한 끼 사준다. 그게 더 나에게 와닿고 나의 정치적인 입장에도 부합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당연히 그 단체 활동을 해봤고 저도 동의를 해요. 이런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선결제를 거의 근처에 있는 식당에 하는 것보다 이 단체에게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운동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거죠. 그런데 저라도 차라리 선결제를 했을 것 같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되게 고민하는 그게 거지. 이제 너무 공감하고 이해가 가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 국밥을 사는 마음은 뭔가를 반대하는 거하고는 또 조금 다른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그 단체가 너무 못 믿어서 국밥을 사기만 하지는 않지 않았을까? 왜냐면 저도 내가 돈이 있으면 저거 국밥 하나 사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. 근데 한편으로는 단체에 후원을 함으로써 목소리를 낼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치랑 비슷한 거기도 하죠. 그리고 사실 여성 단체들은 너무 억울하다. 그 다른 단체의 성폭력과 굉장히 열심히 싸우는 한국의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되게 억울하다.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.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보 자체가 의외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인터넷 검색해보고 하면은 다 나오고 하지만 일상적으로 이런 단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러면 아 내가 이 광장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이 문화를 이 광장을 만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하면 그냥 평소에 자기 일상적인 문화와 생활과 여기서 오는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이 선결제 아니었을까 싶거든요.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선결제 문화를 주도했던 플랫폼이 트위터였잖아요. 여기에서 그 트위터 유저들의 특징을 또 살펴봐야 되는 게 그 트위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일 때 보통은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장르 이런 것들을 같이 덕질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되니까 자기들만의 커뮤니티가 이미 있어요. 그리고 이거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 간다는 걸 알아요.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나랑 같이 노는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고 싶은 마음. 어쨌든 이 사람들의 커피를 팔로워들에게 그거를 포스트해서 맞아요, 보여주는 맞아요. 거죠. 그리고 또 저는 주목해야 되는 게 그 선결제를 했을 때 수령하는 사람들이 누가 샀는지 이름을 대게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수령을 하는 건데 제가 그 선결제 리스트를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주로 자기가 좋아하는 최애 이름으로 그거 선결제를 해놨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아이돌 이름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소설 주인공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선결제를 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나와 같은 문화를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겠다. 또는 최소한 그 이름을 한 번 더 말하게 하겠다. 이런 게 있는 거고. 사랑이 정말 찐사랑이다. 찐 진짜. 사랑이죠.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안타까웠던 게 그 대부분 남자였거든요. 선결제를 하는 사람들은 여자죠. 자기의 돈을 써서 여자들에게 밥을 사주고 싶어요. 심지어 거기에 경찰에게 주지 마세요. 여자들만 수령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주문을 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예는 남자 이름이. 남돌이 결국에 다 남자한테 가져간다. 남돌이 가져가는 거예요. 남돌이 가져간다. 저는 여기에서 섹슈얼리티 어렵다. 이게 섹슈얼리티 아까 어렵다. 그 총학생회장 하려면 이거랑 방금 이 남자의 이름으로 선결제 하는 거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남자 목사님이랑 어쩐지 연결되는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. 여전히 남성 예, 중배적이죠. 그러니까 명예와 권력과 호명되는 것은 남성인. 근데 얘기 들으면서 나 때미부터 다음 컨텐츠 뭐 있어요?
각각의 여성 단체들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소개하는 컨텐츠 한번 하세요. 근데 왜 좀 재미없을 것 같죠? 재밌게? 좀 재밌게 저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. 쓰는 방법을 공유해. 아니 우리도 이렇다고 반응이. 네, 저희 기획력을 이런 여성 단체 열전 뭐 이렇게 하고 무슨 운동회하다 안 돼. 듣자마자 진짜 우리가 그래서 각 단체들이 싸우지 않을까 이런 머릿속에서 아니요, 뭐 풋살 대회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영혼 없는 표정. 아, 근데 정말 너무 말씀하신 거 좋은 맞아요.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가끔 이제 대중 강연 같은 거 가면 이제 젊은 청중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. 아, 막 한국에는 후원할 여성 단체 없다고. 이거 찾아보셨냐고. 그랬더니 없다고 막 이러셔갖고 그럼 이제 민우회부터 말씀드려요. 민우회, 한국 성폭, 뭐 여성의 전화. 근데 그것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없다고 어떻게 단언하시는가가 늘 궁금했거든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 자체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여성단체뿐 아니라 어쨌든 그 시민사회단체 일반적으로 어떤 이런 사회의 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대중하고 약간 긴장이 있어요.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의 뭐 시리자나 아니면은 스페인의 포데모스 운동이나 뭐 이런 게 막 크게 일어났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어쨌든 다 과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요거를 잘 풀어야지 이후에 이제 여성단체들이 이 여성 대중의 그런 요구를 잘 받고 또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대의제 기구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졌어요. 그거는 시민단체뿐이 아니고요. 학생회도 마찬가지고 노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정당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차라리 직접 누구에게 뭘 국밥 한 하지? 그릇을 사주지 내가 왜 그걸 누구에게 의탁하느냐 뭘 믿고 그러니까 대의제 기구 자체의 권위가 진짜 많이 떨어졌고 그거는 뭐 아직도 여러 선생님들이 분석하고 계시지만 일종의 뭐 엘리트 정치에 대한 반감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엘리트 대중조직에게 엘리트 대의제 기구에 대한 반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전 또 이거는 제가 또 국가 음모론까지는 아닌데 약간 국가가 무엇을 했는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막 주시하는 편이라서 어쨌든 이 후원금이 당신이 기부했는데 저 사람들이 이거를 위안부 여성을 위해서 쓰지 않고 빼돌렸다. 이런 폄훼가 지난 몇 년간 맞아요. 있었고 그 시민사회를 향한 기부 문화를 엄청 망쳤어요. 내가 그 돈을 거기 주면 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한다라는 인상이 되게 강해요. 근데 지금 강하고. 여당에서 그걸 주도하긴 했죠. 그쵸. 계속 털고 감사하고 그 뭐 유탄을 자판기라고 맞아서 그러는데. 저희 사무실 쫓겨나고.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국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. 그렇게 막 돈을 쓰게 하지 않아 절대. 전초폭을 얘기해서. 이미 다 감사를 받고 다 감사를 받죠. 맨날 보고 하고 다 있죠. 감사를 받고 저기 노총도 그 노총도 회계 그렇죠. 그 결과 막 뭐 공개하라고 그러고 뭐 시컨 두드렸는데 결국 뭐 윤석열이 뭐 카르텔을 무너뜨리겠다 한 거 치고는 사실은 무슨 카르텔? 작은 작은 그 회계 장부 뭐 공개하는 뭐 그런 걸로 끝나긴 했는데 정부까지는 어쨌든 아니지만. 그런 흐름 자체가 그 불신을 굉장히 키웠어요. 경제적인 측면에서 내 돈이 내 소중함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이 한 땀 한 땀 벌려면 진짜 힘들고 소중한 돈이잖아요. 근데 이게 어디다 쓰이는지 효능감을 느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 돈을 썼을 때 이 돈이 어딘가 내가 알 수 없는 곳에 내가 효능감을 느낄 수 없는 곳에 가고 심지어 이게 왜곡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효능감